자, 원피스 1화부터 최신화까지를 한 번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디테일은 다 챙기되 최대한 빠르게 가니 정신줄 꽉 잡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은 해적왕 골디로저 처형입니다. 해적왕이 공개 처형 당하는데 죽기 직전에 딱 한마디 던지죠. 내 보물 말이냐,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찾아라.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으니. 그 후 대해적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몽키디 루피. 이 소녀는 MBTI로 보면 P 성격이고 그냥 단순한 아이입니다. 루피는 어릴 때부터 해적 샹크스랑 엮여 해적에 대한 동경이 생기고 악마의 열매를 먹고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몸이 되고 그 다음 샹크스가 루피를 구해주다가 팔을 잃고 루피는 밀짚 모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청소년이 되어서 바다로 나가서 해적 알비다 밑에 있던 코비를 구해주고 첫 동료로 조로를 얻습니다. 조로는 원래 현상금 사냥꾼이고 그냥 검사의 길만 걷던 애인데 조로는 과거 친구 쿠이나와 라이벌이면서 같은 새최검 꿈을 꾸었지만 쿠이나는 몸이 약해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고 죽은 친구의 꿈을 꼭 지키기 위해 새최검 길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 루피가 조로의 착한 심성을 보고 곤경에 빠진 조로를 구해줘서 데려갑니다. 루피는 해적왕, 조로는 세계 최고의 검사를 목표로 같이 항해하죠. 여기서 루피의 특성이 나오는데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구해주거나 도와주어서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나미를 만나고 버기와 그의 일당 케네디를 무찌릅니다. 이 시절 때 나미는 도둑이고 해적 싫어하고 도망가고 배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루피는 이상하게도 나미를 미워하지 않고 얘도 뭔 사정 있겠지 같은 느낌으로 둡니다. 그 다음 미래 저격왕 우솝을 만나는데 거짓말쟁이 겁쟁이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마을을 지키려고 매일 거짓말로 싸우던 걸 루피는 그걸 봅니다. 얘는 허언증이 심해도 마음은 진짜다라고 느끼고 도움을 주고 우솝도 일당에 합류하죠. 그리고 메리오 벨을 얻죠. 그리고 상디는 발라티에에서 합류합니다. 상디는 요리사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절대 음식을 안 뺏는다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루피는 강함이 아니라 신념을 보고 동료로 삼죠. 클리크를 무찌르고 같이 떠납니다. 그 후 아론파크에서 나미의 과거 이슈가 나오는데 나미는 아론에게 마을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마을을 살리려고 돈을 모았는데 배신당하고 결국 무너져서 루피에게 도와줘. 라고 말하자 루피는 당연하지 라고 말하고 나미 머리에 밀짚 모자 씌워주고 아론 일당을 박살냅니다. 그 다음 해적왕 골디 로저가 시작한 장소이자 끝난 장소인 로그타운에 가고 여기서 루피는 사형대에 올라가기도 하고 번개 맞고 살아남기도 하고 스모커와도 붙고 루피의 아빠도 나오고 잘 해군에게 도망가서 리버스 마운틴을 넘고 그랜드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랜드 라인 들어오자마자 사건 연달아 터집니다. 위스키 피크에서 바로크 워크스랑 엮이고 루피가 조로랑 싸우는 해프닝도 있고 리틀 가든에선 거인 2명이 1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괴상한 섬 나오고 그리고 이상모를 병에 걸려서 나미가 아파서 드럼섬으로가 치료하려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의사인 초파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초파의 과거 내용이 나오는데 원피스 명언 원탑 히로루크의 말이 나오고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그건 바로 잊혀질 때다. 그리고 어쩌다 만난 비비공주를 도와 알라바스타로 가고 비비공주의 나라 내전 막으러 가는데 배후에 왕의 부하 칠모의 크로커다일이 있었고 그걸 막으러 루피는 크로커다일을 상대했지만 처음에 그냥 개박살납니다. 자연계 열매 모래 능력에 당해서 물리 공격이 안 먹히고 죽기 직전까지 가지만 그때 크로커다일 편이었던 로빈이 살려줍니다. 밀짚 모자 일당들은 포기 안 하고 결국 피를 이용해 모래를 굳히는 식으로 물리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마침내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립니다. 이때 루피는 로빈과 국왕을 구해서 나오고 나라가 구해지고 비비는 함께 떠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동료가 됩니다. 그 다음 로빈이 갑자기 배에 나타나 나를 동료로 삼아달라고 하죠. 그 후 자야의 모그타운으로 가서 다음 가야 할 목적지 하늘섬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베라미가 나타나 하늘섬 꿈을 비웃습니다. 근데 루피조로는 싸울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맞아도 그냥 넘기죠. 그때 지켜보던 검은 수염이 말하는데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라고 명언이 터지죠. 그리고 베라미가 인연이 생긴 노랜드 후손 아저씨의 금괴를 가져가자 한 대 쥐어받고 올라간다고 말하죠. 이때 현상금 3천만 베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섬으로 고고싱해서 하늘섬을 지배하고 있는 신호소인 에넬을 만납니다. 에넬은 자연계 번개 능력으로 압도적인 권력, 공포를 선사해 사람들을 굴복시키죠. 그리고 루피는 고무라서 번개가 안 먹히는 상성으로 에넬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네그리프에서 로저의 흔적이 나오고 그 다음 하늘섬에서 내려와서 롱링롱랜드에서 데뷔백 파이트 같은 이벤트성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여기서 아오키지가 첫 등장하는데 자연계 얼음얼음 열매의 위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정부에서 위험인물로 뽑힌 로빈을 데려가려는 아오키지를 저지하려고 루피 일당은 싸우지만 아직 부족하고 어찌어찌 잘 살아서 워터세븐으로 갑니다. 배 고치려는 목적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다양한 이슈들이 폭발하죠. 일단 고잉 메리오가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벌이는데 배를 버리고 다른 배로 가자라는 루피와 배를 버리지 말자는 우솝의 의견이 극에 달해 우솝은 루피랑 싸우지만 패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빈이 사라집니다. 파괴된 오하라의 생존자이자 세계 정부가 말소한 공백에 100년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고 그런 이유로 평생 쫓기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하자 나는 살아있으면 안 돼라는 결론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한 상태였죠. 그래서 일당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떠나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CP9에 의해 NES 로비로 끌려갑니다. 밀짚 모자 일당은 여기서도 계산 안 하고 로빈을 구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CP9 새로 들어올 프랑키, 아이스버그, 워터세븐 전체가 이 에피소드에 휘말립니다. 루피 일당이 정부의 사법섬에 쳐들어가고 우솝이지만 북해 저격왕인 세계 정부 깃발을 불태웁니다. 즉 밀짚 모자 일당은 정부에게 선전포고한 거죠. 루피가 로빈에게 살고 싶다고 말하라고 그러자 그리고 로빈이 외치죠. 살고 싶어. 원피스 베스트 장면 중 하나이죠. 왜냐면 로빈은 평생 살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NES 로비에서 전투도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조로, 상디, 나미, 초파, 우솝 각자 전보다 각성하고 루피는 루치랑 혈전 벌이고 결국 로빈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잉 메리오가 와서 구해주죠.
원피스 팬들 눈물 버튼 베스트 3 장면인 메리호와 여기서 완전한 이별을 합니다. 이후에 프랑키가 합류하고 배도 써니호로 갈아타고 루피의 할아버지인 가프를 피해 도망가기도 합니다. 현상금도 미친 듯이 오르죠. 그 다음 안개 자욱한 바다, 유령선, 그리고 괴상한 섬 스릴러 바크로 들어가죠. 여기서 해골이 말을 걸어옵니다. 요호호호 하면서 이게 부룩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장난삼아 동료를 제안하죠. 스릴러 바크에서 상대는 그림자 열매 칠무의 겟코 모리아. 얘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빼앗아서 좀비를 만들고 그림자를 뺏긴 사람은 햇빛을 보면 죽기 때문에 바다에 잘 나갈 수가 없죠. 원피스에서 이런 악당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도구로 보는 가치관. 루피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겟코모리아 일당들과 싸움은 정신없이 진행되는데 쿠마가 등장하고 겟코모리아는 끝냈지만 쿠마가 와서 싸움이 끝나질 않았죠. 쿠마가 루피를 넘겨라라고 했지만 밀짚모자 일당들은 전부 거절하고 결국 조로 빼고는 전부 쓰러집니다. 그러다 조로가 결단해 자기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하지만 쿠마는 그 가치를 높게 사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루피가 그동안 받은 고통을 뽑아내 조로에게 이걸 다 견뎌내라고 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고통을 떠안고 조로는 피투성이로 서 있습니다. 상디가 깨어나 조로를 찾아 무슨 일 있었냐라고 묻지만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를 시전하죠. 그 다음 파티 중 브룩의 과거가 나옵니다. 브룩은 항해주 중 적들에게 습격당해 동료들이 전부 죽고 혼자 남아서 자기 팀의 마지막 노래를 끝까지 연주하고 죽은 동료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려다 끝까지 떠돌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루피가 동료를 제안하자 브룩은 합류했습니다. 다음은 샤본디 제도로 향합니다. 그러다 케이미를 만나 핫지를 구하게 되고 처음으로 루피는 무의식적으로 패왕색도 쓰죠. 그 다음 샤본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이 나오고 키드, 로우, 호킨스, 드레이크, 스크래치맨 아프, 주얼리보니, 카포네 배지, 킬러, 우르지 나중에 최악의 세대로 불릴 멤버들이죠. 그리고 천룡인도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케이미가 납치를 당해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고 노예 경매장에서 천룡인이 핫지를 더럽다며 총으로 쏘자 루피는 천룡인을 패면 해군대장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냥 참교육시켰습니다. 그때 해적왕 오른팔 레일리가 나타나 패왕색도 쓰죠. 그리고 바로 해군대장 키자루 출동. 그리고 또 한 번 쿠마가 등장합니다. 루피 일당은 해군의 파시피스타와 키자루에 의해 실상 전멸합니다. 하지만 레일리가 도와주지만 쿠마가 한 명씩 루피 일당을 날려버립니다. 루피는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동료들이 사라지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루피도 쿠마에 의해 사라지고 루피는 혼자 아마존 릴리로 떨어집니다. 여긴 여자들만 사는 섬이고 남자가 오면 난리 나는 곳이죠. 여기서 칠무에 보아 행콕이 등장합니다. 행콕은 겉으로는 오만하고 내가 아름다우니 용서받는다라는 마인드로 나르시시스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거가 노예 출신입니다. 천룡인에게 잡혀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진 인물이죠. 그리고 행콕은 루피가 아름다운 나에게 반하지 않는 모습과 누구든 겁을 먹지 않는 모습에 반하고 행콕은 루피에게 사랑에 빠지고 루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죠. 루피는 형제인 에이스가 잡혀 임펠다운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루피는 행콕의 도움을 받아 임펠다운으로 쳐들어갑니다. 거기서 버기를 다시 만나고 봉쿠레도 다시 만나고 임펠다운 수장 독동 열매 능력자 마젤란과 싸우고 지고 거기서 혁명군 간부 호르몬 열매 능력자 이반 코프를 만나 루피를 살리려고 호르몬을 주입하는데 이게 대가가 루피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의 수명 10년을 날리는 거죠. 루피는 여기서 진짜로 죽을 뻔하지만 삽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을 죄수들과 함께 같이 탈출을 하는데 거기서 에이스를 해군에게 넘긴 검은 수염 티치와 만나지만 딜교에 실패하고 에이스 탈출에 더 집중을 합니다. 수많은 죄수들과 함께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탈옥을 해버립니다. 그 죄수들 가운데 전칠무의 징배, 크로커다일 등등이 있죠. 이제 마린포드로 넘어가 정상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루피. 정상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사왕 흰수염 해적단 이번 대장인 에이스를 해군이 잡아가 공개 처형을 한다고 신문을 냈는데 그 의미는 흰수염 해적단과 사나 해적단과 전쟁을 한다고 직접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해군 본부에는 칠무의 해군대장 해군간부와 쫄다구들이 참여하고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해적 쪽에는 흰수염과 사나 해적단이 왔습니다. 미호크의 참격을 막아내는 흰수염 해적단 3번 대장 다이아몬드 저즈, 키자루의 빛을 막아내는 1번 대장 불사조 마르코 등등 막강한 전력이 있습니다. 루피는 여기서 그냥 개미처럼 뛰어듭니다. 대장들 사이를 뚫고 전장을 기어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달립니다. 그러다가 흰수염 해적단 사나 해적단 중 스쿼드가 흰수염을 배신 때립니다. 배신 때린 이유가 아카이누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흰수염은 사나 해적단들을 팔아넘겼다고 말했고 에이스가 자신의 동료들을 죽인 골디 로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를 차기 흰수염 해적단의 선장 후계자로 만들려고 한 사실이라는 아카이누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분노하고 흰수염을 기습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흰수염은 못난 아들을 그래도 사랑한다고 품어주었고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에이스가 네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우애 있게 지내라. 에이스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해주고 전쟁이 격화되자 에이스의 처형이 앞당겨졌고 루피는 할아버지인 가프 중장마저 주먹으로 날려버리고 처형대에 도달했습니다. 키자루가 수갑 열쇠를 부러뜨려 위기에 처했으나 미스터 3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수갑을 풀어주었고 마침내 에이스가 해방되었습니다. 루피와 에이스는 환상적인 호흡으로 해군을 쓰러뜨리며 탈출로를 열었죠. 하지만 대장 아카이누가 흰수염은 패배자라며 도발하자 에이스는 분노하여 멈춰섰습니다. 아카이누는 마그마 주먹으로 루피를 노렸고 에이스는 루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려 그 주먹을 관통당하고 말았습니다. 에이스는 자신의 생명카드가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루피의 품에 안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라는 유언을 남기고 미소를 띤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눈앞에서 형의 죽음을 목격한 루피는 정신이 붕괴되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흰수염은 에이스의 죽음에 분노해 아카이누를 처참하게 짓뭉갰으나 검은 수염 티치 해적단이 난입하여 집단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흰수염은 죽어가면서도 원피스는 실제한다고 전 세계에 외쳤고 선체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전쟁은 목적을 달성한 해군의 승리였습니다. 아카이누는 광기에 사로잡혀 루피와 해적들을 끝까지 학살하려 했습니다. 그때 해군 코비가 목숨이 아깝다, 병사들의 가족이 기다린다며 용기 있게 전쟁 중단을 외쳤고 그 찰나의 순간 사왕 샹크스가 나타나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냈습니다. 샹크스는 이 이상 날뛰고 싶어
싶은 녀석은 우리 해적단이 상대해주겠다며 종전을 선언했고 센고쿠 원수가 이를 받아들이며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징베와 트라팔가 로의 도움으로 전장을 빠져나간 루피는 깊은 절망 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어린 시절이 회상되는데 10년 전 이스트블루의 고아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해군 영웅 거푸는 천방지축인 어린 루피를 산적컬리 다단 일가에 맡겼습니다. 그곳에는 거푸가 미리 맡겨둔 로저의 아들이라는 비밀을 품고 세상을 증오하며 살던 소년 에이스가 있었죠. 루피는 에이스와 친해지고 싶어 매일 산길을 쫓아다녔지만 에이스는 루피에게 침을 뱉고 거대한 바위를 굴리며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루피는 포기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끈질기게 에이스를 쫓아갔고 결국 숲 너머의 무법지대 그레이 터미널 쓰레기산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에이스는 또 다른 소년 사보와 함께 해적 저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루피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블루잼 해적단의 부하 포르쉐미에게 잡혀 비밀 장소를 불나며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말하면 친구가 될 수 없어라며 죽을지언정 입을 열지 않았고 이에 감명받은 에이스와 사보가 난입해 루피를 구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 사람은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에이스는 루피에게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루피는 너가 없으면 난 외톨이가 되니까 라고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고독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에이스는 루피를 받아주었죠. 이후 세 사람은 숲의 맹수들을 사냥하고 다단 일가의 식량을 훔쳐먹으며 보르보산의 악동 3인방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어느 날 에이스는 어른들의 술병을 훔쳐와 사보와 루피에게 따라주었습니다. 술잔을 나누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세 소녀는 붉은 술잔을 부딪히며 피보다 진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향해 각자의 꿈을 외쳤습니다. 사보는 나는 세계를 누비며 책을 쓰는 해적이 될 거야. 에이스는 나는 최고의 명성을 얻어 대해적이 될 거야. 루피는 나는 머뭇이 될 거야. 그렇습니다. 루피의 꿈만 나오지 않았죠. 행복도 잠시 사보의 아버지가 블루잼 해적단을 고용해 사보를 찾아냈습니다. 사실 사보는 고아 왕국의 귀족 출신이었으나 부모가 자신을 출세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에 환멸을 느껴 가출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보는 에이스와 루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귀족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보는 국왕과 귀족들이 다가올 천룡인의 방문을 대비해 쓰레기산을 불태워 오점을 지우려 한다는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필사적으로 뛰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정된 시각에 그레이 터미널은 화염에 휩싸였고 에이스와 루피는 불길 속에 갇혔습니다. 에이스는 한번 도망치면 다신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며 블루잼 해적단과 맞서 싸워 이겼고 바단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성벽 안에서 불타는 산을 보며 절망하던 사보는 이 나라에 있으면 난 숨이 막혀 죽을 거야 라며 자유를 찾아 출항을 결심했습니다. 천룡인이 입국하는 날 사보는 작은 어선을 훔쳐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천룡인의 배 앞을 가로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천룡인은 무자비하게 포격을 가했습니다. 사보의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불타는 잔해 속에 사보의 모자만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이스는 분노하여 복수하러 가려 했으나 다단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얼마 후 사보가 에이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루피는 아직 약하고 울보니까 우리 형들이 챙겨줘야 해. 에이스는 사보의 유지를 이어받아 루피에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보의 목까지 우리가 누구보다 자유로운 해적이 되는 거야. 루피는 형의 약속을 믿고 눈물을 닦으며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7년 후 에이스가 먼저 출항했고 3년 뒤 루피가 출항하며 원피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다시 현실로 돌아와 형을 잃은 충격으로 여인섬에서 난동을 부리던 루피에게 징베는 잃은 것만 세지 말고 남은 것을 보라고 호통쳤습니다. 루피는 동료가 있다며 오열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죠. 레일리는 루피에게 지금 바로 동료들과 모여봤자 신세계에선 통하지 않는다며 2년 동안 힘을 기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루피는 해군 본부에 다시 쳐들어가 옥스벨을 16번 울리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신문에 찍힌 사진 속 문신 3D 투아이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의미는 3일 후가 아닌 2년 후에 모이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조로는 자존심을 버리고 미호크에게 검수를 배웠고 상디는 이반코프 밑에서 요리와 발차기를 연마하는 등 각자 피나는 수련에 돌입했습니다. 루피 또한 레일리의 지도 아래 패기 무장색, 견문색, 패왕색을 익히며 루스카이나 섬의 맹수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2년 후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밀짚모자 일당은 약속의 땅 샤봉디 제도에 모였습니다. 가짜 루피 일당이 소란을 피우고 해군이 포위망을 좁혀왔지만 진짜 루피는 패기 한 번으로 가짜들을 기절시키고 파시피스타를 단 일격에 파괴하며 성장한 힘을 과시했습니다. 레일리와 페로나, 행콕 등의 도움을 받아 추격해온 해군을 따돌린 일행은 코팅된 써니호를 타고 마침내 심해 10,000m 아래에 있는 어인섬으로 향했습니다. 어인섬에 도착한 루피 일행은 인어공주 시라호시와 친구가 되었지만 인간을 증오하는 신어 인해적단 호디 존스가 쿠데타를 일으켜 넵튠 왕가를 제압하고 섬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호디는 흉약 ES를 먹고 강화된 힘으로 인간과의 공존을 주장하는 오토힘의 왕비의 사상을 짓밟으려 했죠. 징베는 루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10만 명의 신어인 해적단과 맞섰습니다. 루피는 패왕색 패기로 순식간에 5만 명을 기절시켰고 조로와 상디 등 동료들도 압도적인 기술로 간부들을 제압했습니다. 루피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괴물이 된 호디를 고무고무 엘리펀트 건으로 날려버리고 거대 전함 노아가 섬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배를 부수었습니다. 이때 시라호시가 무의식 중에 해왕류들을 불러내 노아를 멈춰 세웠고 그녀가 바로 고대 병기 포세이돈임이 밝혀졌습니다. 싸움 후 과다출혈로 쓰러진 루피에게 징베가 자신의 피를 수혈해주면서 인간과 어인 사이의 묵은 편견을 씻어내는 역사적인 화합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루피는 빅맘에게 바칠 과자를 다 먹어버린 탓에 사왕 빅맘에게 선전포고를 날리고 어인섬을 자신의 구역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신세계로 떠났습니다. 신세계 첫 번째 섬인 펑크해저드는 아카이누와 아오키즈의 결투로 인해 섬의 절반은 불타오르고 절반은 얼어붙은 기이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칠무해가 된 트라팔가 로를 다시 만났고 그는 루피에게 사왕 카이도를 끌어내리자며 해적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루피는 재밌겠다며 단번에 수락했죠. 섬의 주인인 미치광이 과학자 시저 클라운은 아이들을 납치해 거인화 실험을 하고 있었고 도플라밍고에게 인조 악마의 열매 스마일의 원료인 SAD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군 중장 스모커와 타시기 또한 시저를 체포하러 왔다가 로의 능력에 당해 몸이 뒤바뀌는 수모를 겪었으나 결국 해적 해군 사무라이의 기묘한 공동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루피는 가스를 조종하는 시저를 고무고무 그리즐리 매그넘으로 날려버려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와노쿠니의 무사 키네몬과 그의 아들로 위장한 모모노스케를 구출했고 로는 도플라밍고에게 시저를 돌려받고 싶다면 칠무해를 탈퇴하라는 협박 전화를 걸며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펑크 해적
위저드에서 시저 클라운을 체포한 루피와 로 동맹은 돈키호테 도플라밍고를 칠무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스마일 SAD 공장을 파괴하기 위해 그의 본거지인 드레스로자에 상륙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드레스로자는 사랑과 정열의 나라라는 별명답게 꽃향기가 넘치고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살아있는 장난감들이 인간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일행은 이것이 단순히 이 나라의 독특한 문화라고만 생각했죠. 일당은 공장 파괴조, 시저 인도조, 써니오 수비조로 나뉘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맹인 검객으로 위장한 해군대장 후지토라가 사기 도박꾼들을 중력 능력으로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이 나라에 심상치 않은 전력이 모여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루피는 정보 수집 중 코리다 콜로세움의 우승 상품이 죽은 형 에이스의 유품인 이글이글 열매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플라밍고가 루피를 깨어내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지만 루피는 에이스의 능력을 다른 녀석에게 넘길 순 없다며 정체를 숨기기 위해 루시라는 가명으로 변장하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콜로세움에는 신세계의 강자들을 비롯해 루피를 동경해 바다로 나온 식인종 바르톨로메오, 루피를 죽이려 하는 백마 캐번디시, 그리고 도플라밍고를 증오하는 전 검투사 리키와 왕녀 레베카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전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루피는 압도적인 힘으로 C블록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결선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함정에 빠진 로가 도플라밍고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을 빠져나가 동료를 구하려는 루피 앞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혁명군 참모총장 사보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 천룡인의 포격으로 사망한 줄 알았던 사보는 혁명군 드래곤에게 구조되어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으나 정상결전에서 에이스의 부고 기사를 보고 충격으로 기억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에이스의 묘 앞에 술잔을 놓고 왔다고 말하는 사보를 보며 루피는 눈물범벅이 되어 오열했고 사보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며 루피를 껴안았습니다. 사보는 루피 대신 루시로 변장해 결승전에 참가했고 용의 발톱을 형상화한 용조건으로 경기장을 붕괴시킨 뒤 이글이글 열매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매를 베어 문 사보는 에이스의 의지는 내가 있는다며 불주먹을 내질러 형제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우솝과 로비는 소인족 톤타타족의 왕국인 그린비트 지하 세계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톤타타족은 도플라밍고 패밀리의 간부 슈가의 하비하비 열매 능력 때문에 동료들이 장난감이 되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비하비 열매의 저주는 사람이 장난감으로 변하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끔찍한 능력이었죠. 드레스로자의 평화로운 모습은 사실 가족과 연인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장난감과 어울려 지내는 비극적인 망각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습니다. 장난감 병정 퀴로스는 자신이 레베카의 친아버지임에도 딸에게 잊혀진 채 10년간 그녀를 지켜왔음을 고백하며 슈가를 기절시켜 모든 저주를 풀기 위한 오퍼레이션 SOP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우솝은 톤타타족에게 전설의 영웅 우소랜드로 추앙받으며 엉겁결에 이 작전의 지휘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플라밍고에게 잡혀간 로는 처형당할 위기 속에서도 과거 의은인 코라손을 떠올렸습니다. 로는 어린 시절 박연병이라는 중독 질환으로 가족과 고향을 모두 잃고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플라밍고의 친동생이자 해군 잠입 요원이었던 코라손은 그런 로를 불쌍히 여겨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해군과 형을 배신하고 전 세계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든 의사가 로를 괴물 취급하며 거부했을 때 코라손은 로가 잠든 사이 어린 녀석에게 죽어라니 얼마나 아팠을까라며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들은 로는 코라손에게 마음을 열었고 코라손은 수술수술 열매를 훔쳐 로에게 먹여 그를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코라손은 도플라밍고에게 발각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자신의 죽음이 로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사랑한다 로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고요고요 열매 능력으로 로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며 로를 자유로운 바다로 탈출시키고 홀로 눈밭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로가 도플라밍고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은인의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트레볼과 슈가가 지키는 간부탑에서 톤타타족은 전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망치려던 우솝은 우소랜드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 라고 믿는 소인족들의 외침에 발길을 돌렸고 만신창이가 된 채 슈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우솝은 슈가에게 먹이려던 타바스코탄을 실수로 자신이 먹고 불을 뿜으며 끔찍한 비명을 질렀는데 그 처참하고 기괴한 표정에 놀란 슈가가 거품을 물고 기절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슈가가 의식을 잃자 드레스로자 전체에 걸린 마법이 풀렸습니다. 장난감들은 본래의 인간 모습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의 기억도 되살아났습니다. 잊혔던 남편, 아버지, 연인을 되찾은 사람들의 분노는 도플라밍고에게 향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도플라밍고는 자신의 능력을 각성시켜 섬 전체를 베어버릴 수 있는 실로 감싸는 새장을 발동했습니다. 새장은 점점 수축하며 섬 안의 모든 것을 썰어버리기 시작했고 도플라밍고는 살아남고 싶으면 루피와 우솝 등 현상금 수배자들의 목을 가져오라는 서바이벌 게임을 선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주를 푼 우솝에게는 가장 높은 5억 베리의 현상금이 걸리며 그는 갓 우솝이라는 이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새장 안의 생존자들은 살기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도플라밍고 패밀리와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콜로세움의 전사들도 루피의 편에 서서 간부들을 상대했습니다. 조로는 바이바이 열매 능력으로 거대한 골렘이 되어 도시를 짓밟는 최고 간부 피카와 맞섰습니다. 조로는 허공으로 날아올라 무장색 패기를 두른 검으로 산만한 크기의 피카를 일도양단하는 1대 3천 대천세계를 선보이며 대검호의 위용을 떨쳤습니다. 프랑키는 세뇨르 핑크와 치열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내는 하드보일드한 승부를 펼쳤고 결국 승리한 프랑키는 쓰러진 세뇨르의 눈물을 닦아주며 언젠가 다시 만나면 술이나 한잔하며 옛날 이야기 루시안에 대한 사연을 들려달라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인간으로 돌아온 퀴로스는 아내를 죽인 원수 디아만테를 빗속의 혈투 끝에 참수하며 10년 묵은 원한을 갚았습니다. 왕의 대지 위에서 루피와 로는 도플라밍고 트레볼과 최후의 결전을 벌였습니다. 로는 감마 나이프로 도플라밍고의 내장을 파괴했지만 도플라밍고는 실로 내장을 봉합하며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결국 루피가 나섰습니다. 루피는 2년간의 수련으로 완성한 비기 기어 포스 바운드맨을 발동했습니다. 무장색 패기로 근육을 강화하고 공기를 불어넣어 탄력을 극대화한 루피는 고무의 탄성과 패기의 경도를 동시에 지닌 채 공중을 날아다니며 도플라밍고를 압도했습니다. 콩건, 컬버린 등 강력한 기술들이 도플라밍고에게 적중했습니다. 그러나 제한 시간이 지나 패기가 소진된 루피는 탈진했고 도플라밍고는 각성 능력을 사용해 주변의 건물과 땅을 실로 바꾸며 루피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콜로세움 사회자 게츠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루피가 회복할 10분의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루시가 이기면 이 나라는 산다는 믿음 하나로 버틴 그들의 외침 속에 루피는 부활했습니다. 도플라밍고가 16발의 성용 갓스레드로 최후의 일격을 가해오자 루피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거대한 주먹 고무고무 킹콩건을 내리꽂았습니다. 도플라밍고의 실과 야망
가망, 그리고 거미줄 같은 세 장은 루피의 주먹 한 방에 완전히 박살났고 드레스로자의 지하 깊숙이 처박히며 패배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해군 대장 후지토라는 리쿠왕과 드레스로자 국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도계자를 감행했습니다. 정부가 칠무의 제도를 방치하여 이 비극을 초래했다는 그의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이는 세계 정부의 위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한편 루피를 도와 함께 싸운 7개의 해적단 대표들 캐번디시, 바르톨로메오, 사이, 이데오, 레오, 하이루딘, 올럼버스은 총 5,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루피의 산하로 들어가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루피는 나는 해적왕이 되고 싶은 거지 윗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다라며 거절했지만 그들은 두목의 허락 따윈 필요 없다. 우리가 멋대로 부모의 잔을 마시겠다며 강제로 부모 자식의 술잔을 나누고 밀짚모자 대선단을 결성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이들이 훗날 역사에 이름을 남길 거대한 사건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죠. 그 시각 써니호를 타고 먼저 조로 떠났던 상디 일행은 빅맘 해적단의 습격을 받고 있었고 카이도 또한 도플라밍고의 패배 소식에 분노하며 최악의 세대를 전멸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루피는 현상금 5억 베리로 오르고 함께 바르톨로메오의 배를 타고 다음 목적지인 조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드레스로자를 떠난 루피 일행은 조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섬은 천년을 살아온 거대한 코끼리 즈니샤의 등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워야 할 모코모 공국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밍크족들은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왕 카이도의 신복인 가뭄의 잭이 와노쿠니의 닌자 라이조를 내놓으라며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밍크족의 두 왕인 이누아라시 공작과 네코마무시 나리는 잭에게 맞서 싸웠으나 잭이 살포한 독가스 병기 때문에 패배했고 각각 다리와 팔을 잃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루피 일행은 시절을 협박해 해독제를 만들어 밍크족들을 치료해 주었고 나라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때 와노쿠니의 사무라이 키네몬과 칸주로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밍크족이 사무라이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들을 보면 분노할까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밍크족들은 사무라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이조님은 무사하십니다. 밍크족은 동료를 팔지 않기 위해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서도 거짓말을 하며 라이조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들의 숭고한 의리에 루피 일행과 사무라이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고래숲의 나무 안에서 무사히 숨어있던 라이조와 제외한 일행은 붉은색 돌 로드 포네그리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누아라시는 이런 붉은 돌 4개가 가리키는 지점을 이으면 최후의 섬 나프텔이 나타난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로드 포네그리프는 현재 조, 빅맘, 카이도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희망찬 분위기도 잠시 상디가 빅맘 해적단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상디는 악명 높은 살인자 가문 빈스모크가 제르마 66의 셋째 아들이었고 빅맘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 납치되듯 떠난 것이었습니다. 루피는 상디 없이 해적왕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라고 외치며 상디를 되찾고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훔치기 위해 소수 정예 루피, 나미, 초파, 부룩, 페드로, 캐럿을 꾸려 사왕 빅맘의 본거지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향했습니다. 조로와 로 등 나머지 일행은 카이도와의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와노쿠니로 떠났습니다. 홀케이크 아일랜드는 온통 과자와 디저트로 이루어진 환상의 나라였지만 그 실체는 빅맘이 영혼을 다루는 능력으로 우생물의 생명을 불어넣은 호미지들이 감시하는 공포의 땅이었습니다. 유혹의 숲에서 길을 잃은 루피 일행 앞에 빅맘 해적단의 스위트 세장성 중 한 명인 샬롯 크래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수를 칠 때마다 무한히 증식하는 단단한 과자 병사들을 만들어 루피를 몰아붙였습니다. 루피는 나미가 비를 내려 과자를 눅눅하게 만든 틈을 타 11시간 동안 과자를 먹어치우며 버텼습니다. 배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루피는 기어 포스탱크맨으로 변신해 크래커의 공격을 복부의 탄력으로 튕겨내며 그를 저 멀리 날려버리고 승리했습니다. 루피는 마침내 제르마 왕국의 마차에 탄 상디를 발견하고 반가움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상디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제르마의 인질이 된 자신의 처지와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상디는 루피에게 너 같은 하급 해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모욕하고 전력으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루피는 반격하지 않고 묵묵히 맞기만 했습니다. 상디가 쓰러진 루피를 뒤로하고 떠나려 하자 루피는 피투성이가 된 채 외쳤습니다. 진심이 아닌 말을 하지마. 내가 아무리 나를 차도 아픈 건 너잖아. 난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굶어 죽어주마. 너 없이는 난 해적왕이 될 수 없어. 그 처절한 외침에 상디는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지만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약속대로 루피는 그 자리에서 쏟아지는 적군을 상대하며 굶주린 채 버텼습니다. 한편 상디는 약혼 여인 푸딩이 사실은 연기 중이었으며 결혼식 당일 제르마 일가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에 빠진 상디는 빗속에게서 루피를 찾아갔고 엉망이 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루피는 맛있다며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었고 상디는 가족을 구하고 싶다는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루피는 그럼 결혼식을 부수러 가자며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루피 일행은 빅맘 암살을 노리는 최악의 세대 카포네 배지와 임시 동맹을 맺었습니다. 작전은 빅맘이 소중히 여기는 마더 카르멘의 사진을 부숴 발작을 일으키게 한 뒤 독가스탄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루피는 웨딩 케이크에서 수많은 분신과 함께 튀어나와 난장판을 만들었고 부룩은 혼란을 틈타 망치로 카르멜의 사진을 깨부수었습니다. 이때 징베가 빅맘 앞에 당당히 나서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빅맘이 내게서 떠나려면 수명을 내놓으라며 소울 포커스를 시전했지만 징베의 수명은 조금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징베는 미래의 해적왕이 될 남자의 선언이 고작 사왕 따위에게 겁을 먹을 리 없지 않나? 라고 일갈하며 정식으로 술잔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빅맘의 괴성은 너무나 강력해 독가스탄마저 빗나갔고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옥기상자가 폭발하며 홀케이크 성이 붕괴되었고 일행은 그 틈을 타 탈출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빅맘은 웨딩 케이크를 내놔라며 써니호를 맹추격했습니다. 페드로는 배의 출항을 위해 자신의 몸에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희생했고 루피는 최강의 장성 샬롯 카타쿠리를 거울색에 밀어 월드로 끌고 들어가 테로를 끊고 1대1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카타쿠리는 10억 베리가 넘는 현상금과 미래를 내다보는 견문색 패기를 가진 무패의 사나이였습니다. 루피의 모든 공격이 간파당하며 처참하게 얻어맞았지만 루피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며 조금씩 미래를 보는 감각을 익혀갔습니다. 승부 도중 카타쿠리의 여동생 플람페가 몰래 루피에게 마취침을 쏘아 루피가 치명상을 입자 이를 뒤늦게 한 카타쿠리는 비겁한 승리는 원치 않는다며 자신의 복부를 창으로 찔러 대등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나이는 서로를 인정하며 전력을 다했습니다. 루피는
새로운 기어 포스폼인 스네이크맨을 발동하고 가속하는 주먹으로 미래 예지조차 뛰어넘는 속공을 퍼부었습니다. 마지막 크로스 카운터 후 카타쿠리는 너는 언젠가 빅맘을 쓰러뜨리러 올 거냐고 물었고 루피는 물론이지 난 해적왕이 될 남자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카타쿠리는 상당히 먼 미래를 보고 있군이라며 루피를 인정하고 등으로 쓰러졌습니다. 루피는 부르기 훔쳐낸 로드 포네그리프의 사본과 상디를 데리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빅맘 해적단의 함대가 끝까지 추격해오자 징베는 어인 해적단을 이끌고 후방을 방어하기 위해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루피는 징베에게 너의 선장은 이제 나다. 죽어도 죽지 마라. 와노쿠니에서 기다리겠다는 명령을 남기고 눈물을 머금은 채 출항했습니다. 상디는 제르마에게서 받은 슈트를 챙겨왔고 제프에게 배운 요리 실력으로 빅맘을 행복하게 만드는 케이크를 만들어 그녀의 폭주를 멈추는 데 일조했습니다. 사건 후 뉴스킹 모르건즈는 신문을 통해 루피가 사왕의 영역에 침투해 간부들을 격파하고 목적을 달성했다며 대서특필했고 루피의 현상금은 무려 15억 베리로 폭등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사왕에 필적하는 바다의 5번째 황제 오홍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쇄국국가 와노쿠니에 집결했습니다. 그곳은 사왕 카이도와 쇼군 오로치가 지배하는 지옥이었습니다. 맑은 물과 식량은 오로치와 부하들이 독점했고 백성들은 공장의 폐수가 흐르는 척방한 땅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실패한 인조 악마의 열매 스마일 찌꺼기를 먹은 에비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작용으로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잃고 가족이 죽어도 웃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걸려 있었죠. 루피는 굶주린 소녀 타마에게 배불리 밥을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분노했습니다. 한편 과거 와노쿠니의 영웅 코즈키 오뎅의 처절한 과거사가 밝혀졌습니다. 오뎅은 와노쿠니 쇼군의 아들이며 어릴 때부터 인자 강이고 폭군이었지만 정신 차리고 애들을 모아 점점 입지를 넓혔습니다. 그러다가 타지에 더 관심이 많아졌고 와노쿠니에 어쩌다가 정착한 흰수염 해적단배에 올라타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로저 해적단을 만나고 로저가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자 오뎅은 로저 해적단에 가고 싶다고 친구인 흰수염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고 라프텔에 도착해 모든 역사의 진실을 깨닫고 와노쿠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와노쿠니는 오로치와 카이도우로 인하여 부패화되었고 오로치와 카이도우와 거짓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뎅은 카이도와 오로치에게 속아 벌거벗고 춤을 추며 백성들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팽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가마솥 안에서 가신들을 들어올린 채 1시간을 버텨내고 삶아져야 마땅하니 오뎅이로다 라는 유언을 남기며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그의 의지를 이어받은 아카자야 군함자와 사무라이들은 20년의 세월을 넘어 불축제 날 오니가시마로의 토벌을 감행했습니다. 결전의 날 5,400명의 사무라이 연합군과 밍크족 해적들이 오니가시마에 상륙했습니다. 마코와 이조 등 흰수염 해적단의 잔당들도 힘을 보탰죠. 돔 옥상에서는 최악의 세대 5명 루피, 조로로, 키드킬러가 바다의 황제인 카이도 빅맘과 대치했습니다. 두 사왕의 합동기술 패해는 섬을 날려버릴 위력이었으나 조로가 온몸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막안에 동료들을 구했습니다. 루피는 류오라는 내부 파괴 무장색을 사용해 카이도에게 타격을 입혔지만 압도적인 내구력을 가진 괴물들을 쓰러뜨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두 사왕을 분리하는 작전을 세웠고 로와 키드가 빅맘을, 루피가 카이도를 맡기로 했습니다. 로와 키드는 각성 능력을 개방해 빅맘을 몰아붙였습니다. 로는 크롬으로 빅맘의 몸 내부에서 충격파를 터뜨렸고 키드는 거대한 전자기포 댐드 펑크를 발사했습니다. 빅맘은 결국 땅속 깊이 들어가 마그마까지 도달했습니다. 상디는 제르마의 유전자가 발현되어 강철 같은 몸을 얻었지만 감정을 잃고 괴물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너라면 어떤 나를 원하냐고 묻는 스스로에게 답하며 레이드 슈트를 부숴버렸고 뜨거운 정열과 강화된 신체를 결합한 이프리트 잠부로 대간판 퀸을 격파했습니다. 조로는 킹과의 대결에서 자신의 검 엠마가 패기를 맘대로 빨아들이는 것에 고전했으나 자신이 패왕색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지옥의 왕이 되어주마라며 여망 삼도류로 킹의 날개와 가면을 베어버리고 승리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와의 1대1 대결에서 패왕색을 두르는 법을 깨우치며 대등하게 싸웠으나 CP0의 비겁한 방해로 치명타를 맞고 심장이 멈추며 패배했습니다. 카이도가 승리를 선언하고 모두를 학살하려던 절망의 순간 루피의 심장이 둥둥둥 하는 특이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니샤는 해방의 드럼 소리가 들린다. 조이보이가 돌아왔다고 외쳤습니다. 루피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구름을 두른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이름인 동물계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미카의 각성이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를 줄넘기처럼 돌리거나 땅을 고무처럼 들어올리는 등 만화 같은 싸움 방식을 보여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힘을 얻은 루피는 선만한 크기의 주먹 바주랑 건을 내리꽂았고 카이도는 땅속 깊은 마그마로 처박혔습니다. 이로써 20년의 악몽이 끝났고 성인 모모노스케가 새로운 쇼군이 되었습니다. 루피는 사왕의 자리에 올랐고 현상금 30억 베리의 대해적이 되었습니다. 와노쿠니를 떠난 일행은 천재과학자 베가펑크가 있는 미래의 섬 에그헤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루피는 보니를 만나 그녀의 아버지 바솔로뮤 쿠마의 슬픈 과거를 듣게 됩니다. 쿠마는 멸족된 버커니어족의 후예였으며 보니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 자신을 바쳐 사이보그가 되고 인격을 잃었던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한편 세계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는 로를 습격해 포네그리프 사본을 빼앗았고 해군 영웅 가프는 코비를 구하기 위해 하치노스에 쳐들어가 옛 제자 쿠잔과 싸우다 실종되었습니다. 혁명군 사본은 성지 마리조아에서 세계의 왕 임의 존재를 목격하고 알라바스타 국왕 코브라의 죽음을 지켜보며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그헤드 사건은 단순한 탈출극이 아닌 세계를 뒤흔드는 대사건으로 번졌습니다.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을 연구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군 대장 키자루와 무려 5로성 중 한 명인 세턴성이 함대를 이끌고 섬을 포위했습니다.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발동해 키자루와 세턴성을 동시에 상대하며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세턴성은 나머지 5로성 4명을 전원 소환했고 괴물 같은 모습의 5로성들이 섬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베가펑크의 영상이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이 세계는 바다로 가라앉고 있다. 그는 조이보이가 첫 번째 해적이었으며 고대 병기가 아직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100년 전 리틀가든에서 싸우던 거인 도리와 브로기가 이끄는 거인 해적단이 루피를 구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맞이하러 왔다며 호쾌하게 해군의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과거 조이보이가 남긴 철의 거인 에메트 또한 루피의 드럼 소리에 깨어나 오로성에게 덤벼들었고 자신의 몸 안에 봉인되어 있던 조이보이의 폐기를 방출해 오로성들의 변신을 강제로 풀어버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철의 거인의 희생 덕분에 써니오는 에그헤드를 탈출했고 거인들의 배와 함께 꿈에 그리던 전사들의 나라 엘바프로 향했습니다. 에그헤드에서 오로성의 추격을 뿌리치고 거인 해적단의 도움으로 탈출한 밀짚 모자 일당은 마침내 전사들의 나라 엘바프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수 이그드라실이 하늘을 뚫을 듯 솟아있고 산보다 거대한 성들이 즐비한 그곳은 루피와 우솝이 오랫동안 동경해온 모험의 땅이었습니다. 거인들은 태양신 니카가 돌아왔다며 성대한 연회를 열어주었고 일당은 샘날을 먹으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숲 깊은 곳에서 니코 로비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그왈디 사우로와 재회했습니다. 오하라의 버스터콜 때 아오키지의 얼음에 갇혔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엘바프의 오하라의 문헌을 숨겨왔던 사우로. 거인이 되어 늙어버린 그를 보며 로빈은 나 잘 살아남았어요 라고 오열했고 사우로는 호탕하게 웃으며 로빈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엘바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황 샹크스가 이끄는 붉은 머리 해적단이 얼마 전까지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루피의 산하 해적단인 바르톨로메오가 샹크스의 깃발을 불태운 사건에 대한 응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샹크스는 바르톨로메오에게 맹독을 건네며 루피를 죽이면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시험했고 바르톨로메오가 망설임 없이 자신이 독을 마시려 하자 그 의리를 인정해 보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격수 야소비 매듭은 지어야 한다며 바르톨로메오의 배를 격침시켜버렸습니다. 루피는 견문색 패기로 들려오는 기이한 목소리에 이끌려 엘바프의 하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사슬에 묶인 채 봉인된 거인 엘바프의 왕자 로키가 있었습니다. 로키는 과거 아버지인 국왕을 살해하고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먹어 흉폭해진 탓에 저주받은 왕자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로키는 루피를 보자마자 나를 풀어주면 세상을 멸망시킬 힘을 빌려주지라며 도발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읽어냈고 로키가 단순히 미쳐버린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흑막에 의해 희생양기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키의 사슬을 풀어줄 열쇠를 구하러 엘바프 위층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조로와 나미도 같이 동행해 갔는데 스코퍼 가반을 만났고 결국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때 엘바프의 해안가에 세계정부 직속 최강의 무력 집단인 신의 기사단이 상륙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자는 기사단장 갈링성의 후계자이자 샹크스의 쌍둥이 형제 피거랜드 샴록이었습니다. 샴록과 신의 기사단 군코는 로키를 만나 신의 기사단에 들어오라고 제의를 하지만 로키는 거절하여 그냥 처참히 당했습니다. 그 후 루피가 와서 사슬을 풀어주려 하지만 로키의 이복 형제인 하이로든이 말려 지연되었지만 과거 아버지에 대한 것과 자신의 이야기를 풀죠. 로키는 어릴 적 눈이 이상하다는 걸로 부모에게서 창문에 명계까지 떨어뜨려 버림을 받았지만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울면서 명계에서 양계까지 홀로 기어 올라왔고 에스트리다는 쓰러졌지만 온갖 방언을 하다가 문제의 예언인 로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랄드 왕은 자신의 아들에게 살해당한다고 예견되어 있었다는 말을 내뱉고 말았고 이때부터 엘바프를 덮친 모든 불행은 로키의 저주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하랄드의 젊은 시절 모습도 나오는데 하랄드의 와이프 모습도 나오고 이복 형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리벨리에서 록스가 판게아의 성에서 이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나오죠. 자신은 데비 존스 숭배자라고 말을 하고 다시 온다고 떠납니다. 록스가 도망가면서 하랄드와 만나 패왕색 패기 충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로 강자임을 인지하고 급격하게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떠납니다. 그 후 다시 록스는 자신의 선언을 모으고 하랄드에게 동료로 들어오라고 건넵니다. 하지만 하랄드는 자신은 국왕이고 세계정부 밑에 들어가고 싶어하죠. 록스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아마존 릴리의 황제이자 구사해적단의 선장 샤쿠야쿠의 전성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로저와 록스 모두 반했었죠. 하지만 샤쿠야쿠가 세계정부에 매수된 록스의 동료 왕직에게 납치당하여 정부에 넘기고 정부는 록스의 고향 갓벨리에서 인간 사냥 대회를 펼치죠. 그때 록스는 숨겨진 자신의 와이프와 아들이 있어 갓벨리로 향했고 다른 해적단들도 일왕 여신 샤쿠야쿠와 보물을 뺏기 위해 갓벨리로 다 향하죠. 그 소식을 들은 가프도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록스는 신의 기사단과 대결도 펼치고 새 턴에게 이무가 빙의해 결국 록스와 가프 로저 카이도우 빅맘과 싸웁니다. 이무는 록스가 데비 존스의 가문이라는 걸 알아채고 록스는 뭘 두려워하냐면서 조이보이냐 데비 존스냐라고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빈 존스가 과거 세계 왕이라고 하자 이무는 긁혔는지 그러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록스가 이무에 의해 도미니벗이라는 저주에 걸려 꼭두각시가 되고 자신의 아이와 아내를 죽이려고 하지만 푸마가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나 살려줍니다. 록스는 울면서 마음의 목소리로 로저와 가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그 목소리를 들은 로저와 가프는 끝내 록스에게 아주 큰 한 방을 먹여 이무의 저주를 풀어주지만 결국 신의 기사단에 의해 마지막 목숨이 끊겨버렸죠. 가프와 로저는 레일리와 가반에 의해 도망에 성공합니다. 그 후 하랄드는 록스가 죽은 사실을 알고 슬퍼했지만 엘바프를 위해 세계정부 신의 기사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리조아에서 다시 천룡인으로 돌아온 샹크스를 만나게 되고 아는 척을 했지만 샹크스는 무슨 의도인지 아는 척하지 말라고 발뺌했죠. 하랄드는 결국 신의 기사단이 되었고 엘바프로 돌아가 마법진을 소환합니다. 하지만 이무에게 조종당해 엘바프를 전쟁 경기로 만들려고 하자 로키와 야르를 얼른 오라고 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다그 후 붉은머리 샹크스와 전 로저 해적단 선원 스코퍼 가반이 대화를 나누는데 가반은 과거 몽키디 가프로부터 로저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샹크스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그렇다면 그녀 녀석은 내 남동생이나 마찬가지겠군 말하고 샹크스는 가반에게 자신이 엘바프에 온 진짜 목적을 밝힙니다. 엘바프의 국왕 하랄드가 세계정부로부터 제안받은 신의 기사단 자리를 수락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죠. 국왕 하랄드는 이무의 능력에 잠식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자신의 이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거인 근위병들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랄드의 몸은 이미 불사에 가까운 상태였고 근위병들이 창으로 찔러도 순식간에 재생하며 오히려 하랄드의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 근위병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로키 왕자와 원로 야루가 왕좌의 방에 난입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하랄드는 잠시 이성을 되찾고 아들 로키에게 절규합니다. 나는 세계정부의 소가 더러운 일을 해왔다. 이무 녀석이 나를 꼭두각시로 만들었어. 로키, 지금 당장 나를 죽여라. 그리고 보물창고에 있는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조차 나를 막을 수 없다. 라고 하자 하랄드는 다시 이성을 잃고 괴물 같은 패기를 뿜어내며 야르를 공격해 중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반과 샹크스가 와서 하랄드를 막습니다. 그 후 로키는 전설의 열매가 있는 방에 들어가자 망치가 로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로키는 망치를 피하고 망치와 싸워서 결국 망치를 기절시킵니다. 망치는 다람쥐였고 결국 로키를 인정해 열매를 먹으라고 허락합니다. 로키는 전설의 열매를 먹고 하랄드를 공격하자 팔이 잘린 하랄드가 잠깐 정신을 차립니다. 유언을 남기며 점점 지배가 다시 돌아온다고 얼른 처리하라고 하자 다시 로키는 결국 아버지를 끝내버리죠. 그리고 끝이 나죠. 처음엔 밀짚 모자 하나로 시작한 모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루피는 보물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면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은 세계 정부가 숨겨온 역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까지 와버렸습니다. 원피스란 만화가 현재 세계에서 1위로 만화책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정말 레전드 만화로 남아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